시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8월 11일까지 이어지는 여름 휴게 특별교통대책기간에서요. 84%를 찾아가 있는 승용차가 아마 올해도 고속도로를 꽉 메울 것 같은데요. 네. 휴가철 교통사고 건수는 평시 대비 3.2%, 또 피해자는 4%가 증가되고 있고요. 또 20, 30대 사망자 비율과 렌터카 관련 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25일부터 8월 11일까지죠.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운영을 하는데 올여름 휴가도 승용차가 고속도로 정체 유발에 일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따르면요. 국토부는 올해도 승용차 이용 비율이 84%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더 복잡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18일간의 하계 휴가 기간 중에 7월 27일부터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8월 9일 사이 전체 이동 인구 절반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비가 온다 그러지만 간간히 내리기 때문에 아마 그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수도권 출발 고속도로는 7월 30일에서 8월 1일 그리고 반대로 규경은요. 8월 3일에서 4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육상과 해상, 항공으로 세분화된 이 교통대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로 이용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근데 이런 이용자 급증은요. 상대적으로 혼잡 예상 지점도 많다는 뜻인데요. 네. 우회도로 안내라든지 탄력적인 갓길 차로 운영 같은 교통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계획은 너무 치밀하고 철저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예측이 빗나가는 정체나 또 응급 상황이 돌발을 된다면 이때의 대책령이 곧 결과를 평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그럼요. 것은 뭐 늘 있는 얘기죠. 네. 따라서 라디오와 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청취하게 되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지름길을 선택하고 또 교통량 분산 유도와 더불어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네. 국토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와 또 인터넷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을 접속하시거나 ALS 1333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저희 교통 방송을 끊임없이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죠. 자, 한국교통연구원은요 대책 기간 중에 하루 평균 401명, 91만 명이죠. 네. 대이동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보다는 이게 준 건가요, 아니면 늘어난 건가요? 줄지 않았습니다. 아.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지난해 대비 1.7% 증가한 총 8,833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네. 물론 예측입니다만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아까 말씀드린 84.1%로 가장 많고요. 버스가 10%대, 그리고 철도 4.5%, 항공이 0.9%, 해운이 0.5% 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고속도로 이용 차량 수도요. 2018년 지난해 대비 1.9%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하루 471만 대가 추정되는 통행량은요. 평시 주말 대비 32만 대 정도가 늘었지만 5만 대가 통행하고 있는 금요일보다는요. 그러니까 연휴 바로 전이죠. 네. 매주 적은 수준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까지 가장 많은 피서객이 출발을 하고 8월 3일에서 9일 다음은 8월 17일 이후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휴가철이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죠? 네. 자, 인기적일수록 이렇게 차량이 몰리면서 운행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인데요. 네.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모두 즐거워야 할 귀경길, 그 상황이 많이 궁금하네요. 네, 휴가지로는 31.8%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동해안권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남해안권과 제주도, 서해안권, 강원 내륙권이 뒤를 잇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고속도로도 자연적으로 영동선이 19.7%에 이어서 경부선 18.7%, 그리고 서해안선이 10.4%로 예측되고 있고요. 총 43km의 시설 개량 공사 구간도 이때는 임시 중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 양양선 동홍청 그 양양 구간 정체 시는요 44번 연결된 이제 국도로 유도하고 또 미시령 터널 분산과 제2 영동선과 접속되는 중부선과 영동선은요 승용차 전용 갓길 차로도 시시때때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졸음 쉼터 204곳에 그늘막을 설치했고 또 휴게소 등의 화장실 797칸을도 확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터널 교통사고 때
신속한 인명 구조와 사고 처리를 위한 119 구급대 350개소의 설치와 또 소방과 닥터 헬기 36대 그리고 군안 차량 2,260대와 비상 연령 체계를 실시간으로 구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휴가 때마다 이 자동차 제작사들이요. 휴게소에서 차량 점검을 해줬었잖아요. 네네. 지난 여름부터는 지역 서비스 무상 점검으로 대체가 됐죠. 그렇습니다. 참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회상이 되는데 제작사의 휴게소 출장 무상 점검 서비스가 지난해 하기 휴가 때 이제 폐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출발 전 지역 무상 서비스로 전환이 됐고요. 현대, 기아차와 한국 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자동차 제작사도 어진 26일로 이 무상 점검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휴게소 무상 점검은 한국과 금호, 넥센타이어만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경부선 기흥 휴게소 등 23곳에서는요. 교통소통과 또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특별교통 대책을 수행하는 경찰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통행 관련 불법과 또 버스 전용 차로 갓길 위반 관련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드론과 암행 순찰차가 항시 지켜보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을 늘리고 혼잡 구간 정체 예방이 특별교통 대책이지만요. 네. 올해도 승용차 이용이 84%인데 대중교통 정책은 어떻습니까? 늘 항상 준비성이 투철하죠. 네.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계획에는요. 고속버스는 하루 평균 1,236회, 철도는 5회, 항공기는 12편, 그리고 선박 101회가 늘게 됩니다. 네. 예비 차량 112대가 투입되는 고속버스는 하루 6,537회 운행을 통해서 평균 5만 명, 그리고 8월 4일로 추정되는 데는 아마 7만 명이 예측하는 그 운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일 평균 22만 명 수송하는 철도도요. 동기간 395만 명, 또 8월 2일은 23만 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773회의 운행이 778회로 늘게 되면 수능력도 0.6% 증가되는 만큼요. KTX는 29일부터 8월 1일 사이 40회, 그리고 SRT는 30일부터 14회 증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면서 멈칫했던 철도가 정시 도착으로 인기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네. 항공편과 도서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역 축제 일정을 지원하는 그 철도 계획도 있습니다. 네. 장항선과 전라선, 경부선에 새마을호 임시열차 52회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4개 공항도 국내선 331만 7천 명, 국제선 122만 7천 명 이용에 대한 그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선이 250편, 국제선 157편의 임시 운항을 포함해서 26,900여 편의 스케줄이 이제 준비되고 있어 네. 이런 2.2% 증가된 이용률을 충족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항공 이용에서는요, 바이오 정보 인증, 신분 확인, 탑승 서비스는 아마 보다 편리한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4만 명, 또 8월 3일은 5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3일과 4일 김포와 또 제주 김해공항을 이용하실 분들은요, 대중교통과 또 셀프 체크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5만 명 수송을 계획한 해상교통도 8월 3일은 하루 평균 3만 명 이용객 수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네요. 네. 자, 많은 차량이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요, 장시간 운행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고요. 특히나 렌터카 사고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네. 여름 휴가철 때 급증되는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8년 185건으로 늘면서 연간 19.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망 접수까지 3명이 더 늘어나면서 27명이 희생자를 냈습니다. 지난해는요. 그래서 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월과 8월 사이에 발생된 6,629건의 렌터카 사고로 106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핵심은 전체 렌터카 사망자 중 10대, 20대가 47%를 비율을 차지하면서요. 네. 50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게다가 5.6명의 치사율로 이어지고 있는 사고 유형에서는요, 단독 사고 비율이 무려 66.8%나 되고 있습니다. 야, 절반을 넘어섰네요. 네, 맞습니다. 자, 10대, 20대 사고 비율이 47%나 되고 단독 사고가 66.8% 정도가 된다면요. 네. 초행길과 운전 미숙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다가 폭염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작물 충돌과 전복 전도 사고가 많아서 초행길에 들뜬 분위기와 또 운전미숙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고 네. 또 7월과 8월에 집중되는 폭염도 말씀처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5, 6월 대비 0.8%포인트가 높아지는 상황으로요. 20.5%를 기록하는 이 기간 폭염에 대한 기승은요. 휴양지 기온이 31도 이상일 때마다 1도씩 높아지면 교통사고도 상대적으로 1.9%가 증가된다는 자료 때문입니다. 네. 만약 운전 중 피로를 가중시키는 스트레스와 또 수명장애, 또 주의를 결핍시키는 폭염 위의 요인이 이런 이제 구간 정체에 반복되는 문제나 또 익숙하지 않은 도로 상황과 겹칠 경우는요. 네. 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측 못한 전방 상황과 또 그 표지물에 또 때로는요. 운전자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휴가철에 마음 자체가 좀 들뜨잖아요. 그래서 네. 더욱더 좀 전방을 잘 주시하시고 안전하게 이동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행길도 많으니까요. 그럼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